안녕하세요. 뜨르입니다. 일본 인문학 여행에서 처음으로 도착한 도시는 오사카입니다. 오사카로 가면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이 간사이 국제공항입니다. 말 그대로 간사이 공항은 간사이 지방을 대표하는 국제공항이며 오사카, 교토, 고베, 나라로 이동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이 공항은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인공섬 공항으로 향하는 길 자체가 바다 위를 드라이브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공항에서 오사카 시내로 이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난카이 전철이나 JR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자는 오사카 중심부인 남바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르고 편리하다고 알려진 난카이 전철을 이용하였습니다. 난카이 전철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항급행과 지정 좌석을 갖춘 특급열차 난카이 라피토 베타 등이 있습니다. 공항급행은 남바까지 약 50분 정도가 소요되지만 특급열차는 약 30분 만에 도착합니다. 물론 그만큼 요금은 더 비쌉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간사이 스루패스를 소지하시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간사이 스루패스는 JR을 제외한 간사이 전 지역의 지하철, 전철,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패스로 오사카, 교토, 고베, 나라 등 간사이 주요 관광지를 쉽게 여행할 수 있으며 일부 관광지에서는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사카는 예로부터 바다와 가까워 해상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대에는 일본의 텐노, 즉 천황이 이곳에 궁을 지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대 수도였던 나라나 교토와 달리 오사카는 일본 전국의 물류가 이동하고 거래되는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하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오사카 사람들 특유의 실리적이고 적극적인 기질이 형성되었습니다. 거대한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 등장하면서 오사카는 일본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하였고 현재는 일본 제2의 수도로 불릴 만큼 큰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사카는 경제와 물류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관광객들에게도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고 간토 지방과는 다른 간사이 지방 특유의 음식 문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한 여행이라면 오사카는 더없이 좋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쇼핑몰이 밀집해 있어 쇼핑을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이때 오사카 주유 패스를 소지하고 있다면 더욱 편리합니다. 이 패스는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약 20곳 이상의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 여행 경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유효기간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사카, 나라, 고베, 교토를 여행하실 계획이라면 도요토미 가문과 도쿠가와 가문의 흥망성쇠를 미리 알고 떠나신다면 훨씬 더 흥미로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성, 오사카성에서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본은 섬이 많은 나라일 뿐만 아니라 성이 많은 나라입니다. 봉건제 사회였던 일본에서는 각 지역마다 다이묘라 불리는 영주가 존재했고 대부분의 다이묘들은 자신의 성을 거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일본 성의 특징은 적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자를 두르고 높은 석벽을 쌓아 2중 3중의 방어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의 가장 높은 곳에는 천수각이 위치하는데 이곳에서는 성 전체와 주변 상황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오사카성 역시 전쟁 시 다이묘가 적의 동태를 살피고 명령을 하달하기에 최적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성이라는 같은 한자를 사용하지만 일본의 성과 한국의 성은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한국의 성은 마을이나 도시 전체를 방어하기 위한 시설이었다면 일본의 성은 다이묘, 개인의 권력을 방어하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는 양국의 통치제도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조선과 같은 중앙집권 국가에서는 왕과 신하, 백성이 함께 국가 전체를 방어해야 했지만 봉건제 국가였던 일본에서는 권력의 중심이 성에 있었고 성을 지키는 것이 곧 권력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다이묘들은 항상 주변의 다른 다이묘들을 경계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여 관백이 되기 전까지 다이묘들 간의 전쟁은 일상이었습니다. 상대 다이묘를 죽이면 그 영지는 저항 없이 승자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다이묘만 바뀌었을 뿐 삶의 조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이묘의 기원은 11세기 이후 일본에서 국토가 분할되면서 등장한 지방토호 세력에 있습니다. 이후 14세기, 15세기에는 쇼군의 부하로서 지방을 통치하던 슈고 다이묘가 등장했고 15세기 후반 센고쿠 시대에 이르러 사유지를 둘러싼 치열한 전쟁 속에서 다이묘들은 점차 통합되어 갔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거쳐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행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군은 일반적인 침략 방식과 달리 지역을 차례로 점령하지 않고 불과 20일 만에 한양으로 직행하였습니다. 이는 전쟁의 목적이 영토 점령이 아니라 조선의 왕을 제거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은 여러 다이묘의 군대가 경쟁적으로 참전한 연합군이었고 각기 다른 문장을 단 깃발 아래 오직 자신의 주군에게만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한양에 도착했을 때 조선의 왕선조는 이미 도성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후 각 지역에서 의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일본군을 공격하면서 일본군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험은 일본군에게 조선 사회의 구조와 사유 방식이 자신들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각인시켰을 것입니다. 선조의 피난은 결과적으로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었으며 두 나라의 성과 권력, 제도와 문화의 차이는 사유 방식의 차이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오사카성으로 가는 길은 여러 역이 있습니다. JR 오사카 환상선의 오사카성 공원역, 지하철 추오선 다니마치온 초메역과 모리노미야역, 다니마치선 텐마바시역, 나가호리츠루미르 구치선, 오사카 비즈니스파크역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느 역에서 내려도 천수각까지는 약 600m 이상을 걸어야 하므로 산책하듯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사카 비즈니스파크역을 이용하면 천수각과 비교적 가까운 편입니다. 특히 봄철에는 벚꽃이 만개해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사카성의 또 다른 특징은 뛰어난 석축 기술입니다. 일본은 지진이 잦은 나라여서 성의 석축은 단순한 직각 구조가 아니라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또한 석축과 해자가 2중, 3중으로 배치되어 있어 방어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성들은 자주 파괴되었습니다. 석축은 돌로 이루어졌지만 천수각과 주요 건물은 목조였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오사카성 역시 전쟁과 화재, 낙뢰로 여러 차례 소실과 재건을 반복했습니다. 오사카성은 1583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 통일의 거점으로 축성한 성입니다. 그러나 그의 꿈이 담긴 성은 불과 30여 년 만에 오사카 여름 전투로 소실되었습니다. 이후 도쿠가와 히데타다는 더 화려한 성을 재건했으나 그 역시 벼락으로 소실되었습니다. 현재의 오사카성 천수각은 1931년 쇼와 천황 즉위를 기념하여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복원된 것입니다. 이는 일본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성으로 이후 일본 성 복원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오사카는 대규모 공습을 받았으나 콘크리트로 지어진 천수각은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내부에 들어서면 현대식 건물 구조로 되어 있어 다소 실망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가 전망을 감상한 뒤 한 층씩 내려오며 전시를 관람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오사카성이 중세 유럽의 성을 모방한 모형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을 고수하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백 년 된 노포들이 여전히 전통 방식으로 물건을 만드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지금도 란도세루라는 전통 책가방을 메고 다니는 것도 그 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 중시 성향과 달리 일본은 전국의 성을 콘크리트로 복원했습니다. 이는 서구 기술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근대 일본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일제강점기 문화재 훼손에서도 드러납니다. 일본은 석굴암 보수 과정에서 콘크리트를 사용해 원형을 훼손했고 한국의 전통 건축물과 성곽을 근대화라는 명목으로 파괴했습니다. 오사카성은 히메지성, 구마모토성과 함께 일본 3대 명성으로 꼽히며 오사카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광대한 해자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은 무장한 사무라이를 연상시킵니다. 오사카성 전체를 둘러보는 데에는 4시간 내지 5시간이 소요되며 이후 오사카 역사박물관을 함께 관람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오사카성의 중심은 천수각입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오사카 시내와 오사카성 공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내부 전시는 대부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생애와 오사카성의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상 오사카성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역사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일본의 패권을 차지한 인물로 일본에서는 자수성가의 상징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입장에서 그는 임진왜란의 주범으로 매우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입니다. 일본에서 체감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위상과 한국에서의 인식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결국 도요토미 가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패배하고 오사카성은 다시 도쿠가와의 손에 넘어갑니다. 권력 앞에서 혈연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영원한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사카성의 역사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사카성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일본의 권력 구조와 사유 방식, 문명과 문화의 이중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이상 뜨르TV, 뜨르의 세상읽기 해유민문학연구소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